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종종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법인데요. 오늘은 제 기억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은주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30대 후반의 나이에 만났던 21살 은주 씨는 저에게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주었죠. 그 당시 저는 30대 후반이었고요. 아울렛 스포츠 브랜드 매장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사람이 미어터지는 시기고 평일에는 조금 한가한 편이었죠. 월급은 사실 좀 짠 편이고 종일 서 있어야 해서 일이 힘들기는 했는데요. 제가 그 일을 꽤 오래 해왔던 건 젊은 여자 알바생을 만나서 썸 타기가 좋아서였어요. 사실 그때도 20살을 갓 넘긴 알바생하고 진하게 썸을 타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 들려드려 볼게요. 그날도 아침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매장 오픈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알바 직원인 은주 씨가 또 지각을 하는 것 같았죠. 매장 오픈하기 1시간 전에는 출근을 해달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또 이러니 그날은 혼을 좀 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은주 씨는 그 당시 21살이었던 여대생이었는데요. 뭘 하고 싶은 건지 대학교는 1학년까지만 다니고 휴학을 하고는 알바 삼아서 이 매장에서 일을 하게 된 친구였어요. 제가 나이가 30대 후반이어서 사실 은주 씨를 쳐다보기만 해도 귀엽고 좋기는 했죠. 그 나이 또래 아가씨들이 그렇듯 뭘 해도 예쁠 나이잖아요. 또 은주 씨는 실제로도 귀엽게 생기고 또 어린데도 몸매는 아주 끝내주는 편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은주 씨의 유일한 단점은 늘 출근이 늦는다는 점이었어요. 여기 아울렛까지 버스 타고 30분 정도 걸린다는데 아침잠이 많은 건지 이틀에 한 번꼴로 지각을 하는 편이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따로 불러서 제가 따끔하게 한 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날 저에게 잔소리를 듣고는 종일 제 눈치를 살피는 은주 씨를 보니 괜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 놓고도 그날 또 지각을 하다니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리고 풋풋해서 예쁜 것도 좋지만 일은 제대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은주 씨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따끔하게 혼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최악의 경우에는 일을 그만두라고 경고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매장 오픈 10분 전이 되었을 때 은주 씨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고요. 출근은 오픈 1시간 전까지니 그날도 50분을 지각한 셈이었죠. 은주 씨가 멀리서 막 뛰어오는데 거기가 출렁거리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제 앞에까지 달려와서는 죄송하다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미묘한 무언가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거친 호흡이며 은은한 화장품 냄새,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까지 저하고 사랑을 나눌 때도 이렇게 호흡이 거칠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은주 씨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 생기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자 혼을 내야 하는데 입이 선뜻 열리지를 않았어요. 저는 헛기침을 크게 하고는 빨리 옷 갈아입고 오픈 준비하라고 말하고는 돌아서 버렸죠. 지각을 한 건 있다가 일을 마치고 이야기하자고 했고요. 다른 직원들 눈도 있으니 은주 씨 앞에서는 엄한 척, 화가 난 척을 해야 했어요. 스포츠 의류 매장이라 일하는 직원들은 옷을 통일해서 입는데요. 옷을 갈아입고 나온 은주 씨가 눈에 자꾸 걸렸어요. 은주 씨는 왜 그렇게 상의를 작은 사이즈를 입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몸매가 다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땀 때문에 옷이 일부 달라붙어서 더 그런 것 같았죠. 저는 은주 씨를 불러서 조용히 이야기를 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땀을 좀 식히고 오라고요. 손님들이 보기 불편하겠다고 핑계를 대고는 은주 씨에게 조금 쉴 시간을 준 거죠. 은주 씨는 아직도 호흡이 진정되지 않았는지 숨을 고르면서 저에게 인사를 꾸벅하고는 화장실로 가게 되었고요.
그날은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금요일에 비해 손님이 꽤 많이 온 날이었어요. 점심도 교대로 먹고 와야 할 정도로 바쁜 날이었는데요. 폭풍이 몰아치듯이 손님들이 다녀가고는 오후 4시가 넘어가는 시간이 되자 조금 한가해지더라고요. 저는 직원들에게 나눠서 조금씩 쉬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매장 관리에는 직원 관리도 들어가니까요. 은주 씨도 매장이 조금 한가해지고 나서야 한숨을 돌렸는지 저에게 다가와서는 늦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하더라고요. 저는 매장 마감 후에 조용히 이야기하자면서 은주 씨의 어깨를 살짝 토닥였어요. 사실 요즘 예민해하는 여직원들이 많아서 터치는 조심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저도 모르게 은주 씨의 어깨를 토닥여버리고 말았던 거죠. 다행히 은주 씨는 그런 저의 터치를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따 끝나고 뵙겠다면서 다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을 응대하러 가보더라고요. 매장은 저녁 무렵이 되자 다시 살짝 바빠졌고요. 또 정신없이 손님들을 응대하다 보니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죠.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을 시키고 은주 씨는 잠깐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는 일일 정산도 하고 재고도 맞추면서 그날을 정리했고요. 은주 씨는 매장 한쪽 의자에 앉아서 제 눈치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일을 마무리를 하고는 은주 씨랑 마주 앉았어요. 시끌벅적하던 넓은 매장에 은주 씨랑 단둘이 있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혼날 걸 알고 잔뜩 긴장해 있는 모습이 예뻤지만 저는 화가 난 체를 하면서 목소리에 힘을 줬죠. 아르바이트도 엄연한 사회생활인데 왜 이렇게 시간을 못 지키냐는 말을 시작으로 제 잔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틀에 한 번꼴로 지각을 해대면 다른 직원들한테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매장 관리하는 입장에서 은주 씨를 자를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죠. 그렇게 한동안 제 훈계가 이어졌는데요. 고개를 숙인 채 제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은주 씨 뺨에서 눈물이 쪼르르 흘러내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질책을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는 뭘 잘했다고 우는 거냐고 더 목소리를 높였죠. 혼낼 때는 따끔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 은주 씨도 늦는 버릇을 고칠 것 같았고요. 그렇게 한참을 혼내고 나서야 제 잔소리는 끝나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말없이 흐느끼던 은주 씨를 달래줘야 할 타이밍인 것 같았어요. 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흐느끼고 있던 은주 씨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고요. 이제 앞으로 안 늦으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하라고 달래주었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은주 씨도 혼나고 나서 서러운 마음을 조금 추스르는 듯 했어요. 퇴근을 하려고 매장을 나서려는데 울린 것도 미안했고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면서 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더니 은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다고 했죠. 같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매장 관리자로 일하다 보니 오늘처럼 모진 말을 꼭 해야 할 때가 있다고요. 은주 씨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었으니 이해해달라고 했죠. 그 말에 은주 씨도 알겠다면서 본인이 늦어서 혼난 거니 다 이해한다고 웃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제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는 중이었는데요. 차를 움직인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제 배에서 엄청 크게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민망한 마음에 혹시 배고프면 같이 맛있는 거 먹지 않겠냐고 물어봤죠. 오늘 일이 마음에 쓰여서 내가 맛있는 걸 사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의 그 말에 은주 씨는 자기도 마침 배가 고팠다면서 자기 동네에 좋아하는 마라탕 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마라탕을 좋아하면 같이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어린 여자라서 그런지 먹는 이야기가 나오자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게 아까 혼나고 눈물을 쏙 뺀 건 다 잊어버린 듯 했죠. 마라탕은 사실 한두 번 먹어보기는 했는데 제 입맛에 잘 맞는 음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은주 씨랑 단둘이 식사를 하는 건데 아무려면 어떤가요? 저는 좋다고 했죠.
그렇게 도착한 마라탕 집에서 우리는 마주 앉게 되었고요.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 뭐가 좋은지 은주 씨는 이 집이 동네에서도 유명한 맛집이라면서 한참을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저는 술도 마시고 싶으면 한잔 하라고 했는데요. 다른 테이블들을 보니 술이랑 같이 마시는 사람들이 꽤 보였거든요. 은주 씨는 정말 그래도 되냐면서 소주랑 맥주를 시키더니 폭탄주를 만들어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귀엽게 폭탄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은주 씨가 말아주는 폭탄주를 마셔보고 싶기는 했어요. 운전을 해야 해서 술을 못 마시는 게 아쉬울 따름이었죠. 은주 씨는 조금 긴장이 풀렸는지 본인 이야기를 꺼내놓더라고요. 자기가 잠을 워낙 늦게 자는 편이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그 말에 저는 아침에 모닝콜을 해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제 전화를 받으면 정신이 번쩍 들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물어봤죠. 도대체 뭐 하다가 아침에 못 일어날 정도로 늦게 잠드는 거냐고요. 은주 씨는 인스타그램도 하고 유튜브도 본다면서 말을 얼버무렸는데요. 폭탄주를 두어 잔 더 마시더니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학교 복학 문제며 이런저런 문제들로 생각이 많아져서 밤이면 잠이 잘 안 온다고요. 불면증은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라고 했죠. 그리고 남자친구도 없어서 심심하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저는 은주 씨가 예쁘고 귀여운 타입인데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없는지 물어봤어요. 그 말에 은주 씨는 친구들에게 가끔 소개를 받기도 하는데 자기 또래 남자들은 애들 같아서 싫다고 했죠.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소주, 맥주 한 병을 다 비워버린 은주 씨는 조금 알딸딸해진 것처럼 보였고요. 취하고 나서는 더 귀여워진 듯 했어요. 응석도 많이 부리는 것 같았고요. 본인 주량도 잘 모르고 마셔대는 듯 해서 저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일어서자고 했는데요. 은주 씨는 조금만 더 마시면 안 되냐고 떼를 쓰기 시작했죠. 저는 차를 가져와서 술도 못 마시는데 은주 씨가 마시는 걸 쳐다보고만 있기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내는 원룸으로 가겠냐고 물어봤어요. 마침 집에 사다 놓은 술이 있기도 했고요. 은주 씨는 무슨 생각이냐면서 저에게 눈을 살짝 흘기기도 했는데요.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괜히 도둑이 제발 저린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정색을 하면서 안 잡아먹는다고 나도 술을 마시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둘러대고 말았죠. 그렇게 은주 씨를 차에 태워서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꽤 취했던 은주 씨를 부축해서 집 안에 들어왔는데요. 물컹한 은주 씨의 살결이 그대로 느껴져서 꽤 야릇한 기분이 들기도 했죠. 꽤 취기가 올랐던 은주 씨는 무장해제가 된 것 같았어요. 자기도 저처럼 자취하면 부모님 잔소리도 안 듣고 좋겠다면서 자취하면 뭐가 좋냐고 저에게 이것저것 많이도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냉장고에 있는 안주거리랑 맥주를 몇 캔 꺼내고 급하게 술상을 펴고 은주 씨 앞에 앉았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우리는 자취하는 이야기부터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은주 씨는 술이 더 들어가자 오늘 속상했다면서 제 흉을 막 보기도 했죠. 그래도 저녁도 사주고 술도 사줬으니 자기가 용서해준다면서 장난스레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기는 했지만 우리 대화는 꽤나 즐겁게 이어졌어요. 장난도 치면서 가볍게 스킨십도 있었는데 은주 씨와의 그런 시간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제 방 안에 은주 씨랑 단둘이 있으니 심장이 두근거렸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큼한 생각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오늘 단둘이 술을 마시고 나니 더 친근해진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둘이 있게 된 이런 기회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요. 집까지 따라와준 은주 씨도 어쩌면 그걸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했고요.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저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죠.
저는 은주 씨 옆으로 슬쩍 다가갔고 살며시 손을 잡아봤어요. 은주 씨가 뿌리치면 어떡하나 두근거렸는데 제 눈을 빤히 쳐다보기만 하고 손을 빼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더 용기가 생겼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은주 씨에게 입을 맞추고 말았죠. 은주 씨는 상당히 민감한 스타일이더라고요. 은주 씨 입에서 탄식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고 그 신음 같은 소리를 신호로 저는 그만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네요. 사랑을 나누면서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은주 씨랑 그러고 있다는 게 믿기지를 않더라고요. 꿈을 꾸는 듯 황홀한 기분이었죠. 은주 씨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무척이나 서툴렀지만 알려주는 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스스로 주체가 안 되는지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도 너무 예뻤고요. 그렇게 우리는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나서 은주 씨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눴어요. 그리고 사실은 평상시에 은주 씨에게 조금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제 마음을 털어놓았죠. 은주 씨도 나이 많은 남자들이 더 편하고 좋은 것 같다면서 저에게 깊게 안겨왔어요.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다가 잠깐 잠이 들었고요. 잠시 후에 잠에서 깼을 때 옆에서 잠들어 있는 은주 씨를 보니 좀 전에 일어난 일이 믿기질 않았어요. 시간을 보니 새벽 2시가 넘었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서 잠이 잘 안 온다던 은주 씨에게는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게 불면증 치료약인가 보다 하는 우스운 생각이 들기도 했죠. 저는 곤히 잠들어 있는 은주 씨를 깨워서 집에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요. 사랑을 나누고 났더니 은주 씨는 저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은 건지 집에 가기 싫다고 응석을 부렸죠. 하지만 휴대폰으로 집에서 자꾸 전화가 들어오는 것 같았고요. 저는 은주 씨를 억지로 깨워서는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어요. 집 앞에서 은주 씨를 들여보내기 전에 차 안에서 가볍게 입을 맞추기도 했죠. 그렇게 돌아와서는 몇 시간 눈을 붙인 후에 일어나서 은주 씨에게 모닝콜을 해주었죠. 마치 제가 남자친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매장에서 만난 은주 씨는 너무 예뻐 보였어요. 저렇게 풋풋하고 사랑스러운 은주 씨랑 새벽에 사랑을 나눴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죠. 우리는 종종 눈을 마주칠 때면 살짝 웃게 되었는데요. 다른 직원들이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눈치챌까봐 조마조마하기도 했네요. 그 후로 저는 은주 씨하고 즐거운 연애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재고를 확인할 겸 창고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살짝 입을 맞추기도 했고요. 일을 마치면 우리는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제 원룸으로 와서 사랑을 나누곤 했어요. 은주 씨는 모르는 것도 많았던 터라 제가 하나씩 알려주면서 사랑을 나누기도 했죠. 부끄러운 것도 없이 은주 씨는 제 요구를 잘 따라주었고요. 그런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저는 흥분감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에게 은주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너무 짜릿하고 만족스러운 순간들이었죠. 그런 좋은 시간들이 영원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다음 학기에 은주 씨는 학교에 복학을 하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집에서 복학하라고 난리라면서 어쩔 수가 없다고 했죠. 물론 그 후로도 몇 번 더 은주 씨를 만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같이 일을 할 때처럼 자주 만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차 연락이 뜸해지게 되었고 이제는 연락이 끊겼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꽤 흘러서 저는 이제 40대에 접어들었고요. 저는 아직도 결혼을 못한 상태이기는 해요. 여자친구가 새로 생기기는 했어요. 얼마 전에 결혼한 친구가 자기 와이프 친구라면서 한 여성분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그 여자하고 사귀고 있는 상태예요. 저랑 동갑인 친구인데요. 동갑이어서 그런지 말도 잘 통하는 편이고 같이 있으면 오랜 친구 같고 편하기도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여친이랑 잠자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나름 만족스럽기도 했고 여자친구도 무척 좋아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이상하게 제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아쉬운 무언가가 남아있는 기분이었어요.
생각을 해보니 풋풋하고 탱탱했던 은주 씨 생각이 계속 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상큼했던 은주 씨에게서 느껴지던 그 매력은 그 어떤 여자가 와도 이기지는 못할 듯해요.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하고는 피임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나이가 있으니 자연임신 확률이 무척 낮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마음껏 즐기는 편인데요. 그런 건 좋지만 계속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여자친구는 우리가 서로 나이도 있고 하니 결혼을 했으면 하고 저에게 눈치를 주기도 하는데요. 저는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해둔 상태예요. 제 마음이 100%가 되었을 때 결혼을 결정하고 싶어서요. 나이는 많아졌지만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늑대 같은 심정은 버리고 이제 현실을 직시하라고 스스로에게 잔소리를 하는 중이랍니다. 저도 이제는 제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준 은주 씨와의 일을 가슴에 묻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리고 예뻤던 은주 씨와 함께한 몇 달간의 시간들이 참 오랜 여운으로 남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서 잘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